오늘은 물타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물타기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주가가 빠지면 그 내가 산 주식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락할 때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서 이 내가 사는 이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물타기라는 전략은 그 반대예요. 이제 주가가 오르면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멘텀 전략이죠.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 건가, 이런 매매 전략도 중요해요. 다양한 비중 조절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물타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면 왠지 이거 고점이 안 들고 있을 때 주가가 급등해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사도 불안하고 안 사도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악순환을 반복하냐, 안 사고 버티다가 주가가 오르면 결국 이 고점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몰빵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계속 물타기 하다가 주가가 반등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하락해 버리면 손실을 너무 더 키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타기 전략을 이제 코스피 지수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제가 검증을 해봤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조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비중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냐, 한 달 전, 세 달 전, 6달, 9달, 12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시점을 정해요. 지금보다 과거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과 현재의 주가를 비교합니다. 높은가 낮은가. 그래서 내가 정한 그 한 달, 세 달, 6달 등 이런 특정 시점보다 주가가 높으면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을 이 5점 중에 몇 점을 받았냐로 이제 그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69달 전 대비 주가가 올랐는데 12달 전보다 주가가 낮아요. 그러면 5개의 요소 중에 4점을 받은 거죠. 만약에 1369 12달 전 대비 다 주가가 높다, 그러면 이제 5분의 5, 그러니까 100% 비중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 결과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기간은 85년도부터 최근 21년까지 오랜 기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왔냐, 이 오를 때 분할해서 더 사는 방식을 취한 전략의 경우에는 이제 누적 수익률도 좀 더 높게 나왔지만, 특이점은 이 MDD라는 게 단순 코스피 지수를 추종했을 경우보다 엄청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MDD가 뭐냐면 최고점 대비 손실을 본 경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 최대 손실을 마이너스 73%까지 맞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오를 때 더 사고 떨어질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썼을 때는 이 최대 손실, 투자하면서 겪을 수 있는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32%. 누적 성과는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매매할 때 겪는 스트레스, 이 MDD가 많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누적 성과 그래프로 보면요, 이제 누적 성과 그래프인데요, 이제 아래 위에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오늘 테스트했던 물타기 전략이고요. 특정 시점보다 주가가 높을 때만 비중을 늘리고 높지 않다면 비중을 줄이는 물타기를 사용했을 전략이고, 물타기 전략을 사용했을 때의 수익률 그래프고요. 이 주황 색깔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추종했을 경우를 나타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되냐, 98년 IMF 때 큰 하락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구간이 이제 방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날 때는 자연스럽게 과거 시점보다 주가가 높으니까 비중을 계속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 비중을 점점 줄여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손절을 하게 되는 이제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더니 이런 대폭락 같은 경우에 이런 적당히 손절로 끊어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략이 만능이냐?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아니고 이런 방어율을 올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이제 적당한 손절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전략인데, 이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취약하냐? 코스피가 2012년부터 거의 16년까지 박스피였죠.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추세가 없고 계속 횡보를 하는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멘텀 전략, 그러니까 불타기 전략은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불타기 전략이 추세가 세게, 막 주가가 세게 갈 때는 좋고,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세게 하락하면 손절을 하게 해줘서 이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데, 단점이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왔다 갔다만 하면 성과를 많이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전략은 어떤 종목에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성장주겠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지만 뭐 이렇게 가겠죠. 결국에 어떨 때 사는 거냐, 이 불타기 전략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만 사고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 이럴 때는 이제 비중을 줄이는 거죠. 비중을 줄이고 다시 주가가 특정 시점 대비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늘려가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성장주인 줄 알았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주가가 끝났다,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불타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 줄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손절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심플한 전략이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누적 성과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보시면 MDD가 코스닥은 마이너스 88% 최대 손실폭을 기록했는데, 이제 불타기 전략을 했으면 거의 50%대로 많이 줄인 걸 볼 수 있죠. 누적 성과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파란 게 이제 불타기 전략인데, 이제 그 과거에 이제 IT 버블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때 급등을 할 때 이 추세를 먹어서 이제 고성과가 난 이후로 이제 엄청난 대폭락을 다시 했죠. 하지만 불타기 전략은 주가가 특정 시점보다 떨어졌으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이제 적당히 손실을 끊어냈지만 지수를 계속 따라간 전략은 엄청난 변동성을 그대로 노출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코스닥은 엄청난 하락을 했지만 이 불타기 전략은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적당히 방어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내용 불타기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장점, 비중 조절 기준 쉽다,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계속 판다, 쉽죠? 손절 기준을 제시해준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단점이 뭐냐?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경우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추세가 강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아예 아래로 있거나 할 때 명확하게 장점이 나오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매매만 반복되지 성과도 안 나오고 안 좋겠죠. 그럼 이제 이 불타기 전략은 어떤 종목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장기 우상향이 전망되는 성장주에 적용하면 좋겠죠.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건데 내가 계속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계속 더 사고 빠질 때만 판다, 이제 이런 컨셉이죠. 만약에 주가가 끝났다 라고 하면 적당히 손절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장은 강한 종목들도 많고 오르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 불타기 전략을 활용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